그리고 가장 많은 횟수로 전 세계 월드 투어를 도는 아티스트는 블랙핑크고요. 콘서트 수익으로만 1,000억 정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블핑이 캐시카우가 되는 건 맞다. 가장 모객 파워가 크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 아티스트로 했을 때 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아티스트가 주력 아티스트로 정말 이제 소속사도 터치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 갑을 관계가 사실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블랙핑크의 이런 월드 투어 규모나 지금 가장 이제 3분기 기점으로 해외 투어가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BTS 같은 경우는 일단 그룹 활동 중단으로 인해서 이런 월드 투어가 좀 당분간 좀 중단이 된 상황이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콘서트를 했을 때 가장 많은 모객 파워를 가지고 그리고 가장 많은 횟수로 전 세계 월드 투어를 도는 아티스트는 블랙핑크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좀 서포트할 수 있는 소속사도 굉장히 좀 드물어요. 지금 코로나 이전에 블랙핑크 같은 경우 월드 투어는 36회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돌고 있는 것들은 52회까지 회차가 거의 좀 더 보태면 두 배 정도? 2배 좀 안 되는 정도까지 늘어난 상황이고 이게 월드 투어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드는 구조이거든요. 왜냐면 뭐 비행기, 체류비 뭐 이런 것들이 스태프분들부터 시작해서 무대 꾸미고 뭐 이러한 것들의 비용이나 이런 서포트하는 것들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제대로 서포트하면서 아티스트의 이제 활동 기반을 마련해주는 소속사가 굉장히 드물다.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별로 뭐 지금 52회차 중에 절반 정도는 끝났어요. 북미랑 유럽 끝내고 지금 아시아권이랑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돌고 있는데 그 스케줄 내용을 보시면 그 재계약 시점을 넘겨서까지도 활동이 지금 다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걸로 미루어 이제 유출을 해봤을 때도 콘서트가 이미 이번 상반기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이 월드 콘서트가 끝나면 블랙핑크의 이제 솔로 활동이 이제 개별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미 재계약이 만약에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라인업이나 이제 향후의 활동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런 활동 반경이나 아티스트의 이런 스케줄을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부진하지 않거든요. 그 지금 일단 블랙핑크밖에 안 떠오르죠. 약간 주력으로 하면. 근데 보이그룹 중에 트레저라는 보이그룹이 있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 이제 데뷔를 해서 이제 월드 콘서트를 똑같이 3분기 때부터 돌았어요. 근데 그 월드콘이라고 하지만 이제 블랙핑크보다는 이제 전 세계 무대 대신에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일본 콘서트를 이제 메인으로 가져갔고 한국에서는 좀 인지도가 낮겠지만 이미 26회 공연을 했는데 전부 다 매진이 된 상태이고요. 지난주 주말에 다 매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추가 앵콜 공연이 들어와서 그동안은 좀 아레나급 투어 사이즈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투어도 이제 모객 수에 따라서 뭐 돔이냐 스테디움이냐 뭐 아레나급이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아레나 투어를 다 성공적으로 이제 26회를 마치고 추가적으로 앵콜 공연이 들어왔을 때 오사카에서 돔 투어 개최했거든요. 이에 그것도 다 매진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앨범 판매량으로만 말하면 지금 선주 물량이 거의 70에서 80만 장 정도 판매를 하는 친구들이고요. 신인들로 치면은 사실 밀리언셀러, 그러니까 70만 장 이상을 판매를 하는 보이그룹이나 걸그룹들 같은 경우는 한국을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 팬덤을 확보를 해야지만 그 정도 앨범 판매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블랙핑크에 비하면 절대적인 앨범의 판매량이나 뭐 콘서트 모객수가 좀 적을 수 있겠지만 그 데뷔 일수를 기준으로 성장급
속도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K-팝이 성장하고 이제 향후에 이제 엔터사들의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이외의 시장을 석권을 하고 거기서 일단 팬덤을 확보하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왜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뭐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한다거나 뭐 신규 앨범을 발표할 때 생각해 보시면 뭐 엠넷이나 뭐 SBS 사전 공개 녹화 거기서 첫 무대를 했는데요. 지금은 다 유튜브로 이제 선 공개를 하고 그 선 공개하는 시간을 보시면 그 글로벌 시각에 맞춰서 공개를 하거든요. 일본은 저희랑 시차 차이가 없겠지만 미국이나 일단 해외 팬덤들한테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시각까지도 다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유튜브의 뮤비로 이제 글로벌 데뷔로 이제 먼저 확장을 해서 해외 팬덤들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먼저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일단 하드캐리하고 캐시카우 하는 것들은 주력 아티스트는 블랙핑크임에 틀림이 없고요. 제가 50위에 공연하는데 총 한 앨범 티켓 가격이랑 막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추정을 했을 때 콘서트 수익으로만 1,000억 정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콘서트 하는 구조의 수익 구조랑 그다음에 미국이랑 유럽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의 수익 구조 그리고 일본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 남기는 수익 구조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뭐 일본도 그렇고 대행사에 맡기죠. 왜냐하면 그 행사장을 섭외하고 뭐 거기서 프로모션하고 막 이러한 것들은 현지 이제 프로모터한테 맡기고 이제 미니멈 개런티를 받습니다. 소위 말해서 최소 이제 출연료. 근데 그 현지 프로모터 입장에서도 모객 수가 많이 모집이 되고 이제 완판되는 아티스트를 섭외해서 공연을 개최를 해야 그분들의 이익도 많이 창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그 미니멈 개런티의 단가는 더 올라간다. 일본 같은 경우는 레베뉴 쉐어링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에서 일정 부분 나눠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미니멈 개런티가 높아질수록 일본의 레베뉴 쉐어링에 가까워지는 수익 구조로 가져가거든요. 왜냐하면 뭐 미니멈 개런티가 높아지면 그 현지 프로모터한테 떨어지는 이익 구조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BTS나 블랙핑크나 뭐 이런 좀 파급력이 크고 모객 수가 높은 아티스트일수록 월드 투어를 진행했을 때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신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인지도를 알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고 콘서트를 가서 또 팬덤층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또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뭐 인지도가 높은 아티스트들은 일단 앨범의 선주 물량도 올라가고 콘서트를 하게 되면 아티스트의 간접 매출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다 동반해서 올라가요. 콘서트 했을 때 뭐 MD 굿즈라든지 사실 콘서트가 기존에는 오프라인만 있었다면 코로나로 바뀌고 나서는 온라인까지도 이제 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온라인 컨텐츠 그리고 유료 팬클럽에 한해서 이제 티켓팅을 먼저 배부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콘서트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티스트 직접 매출이랑 간접 매출 제가 이거를 계속 언급을 하는데 사실은 간접 매출의 이익률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최소 못해도 30% 이상 그리고 50에서 70%까지 마진이 떨어지는 구조고요. 아무래도 직접 매출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앨범을 하고 콘서트를 이제 직접 뛰었을 때 매출을 아티스트랑 배분을 할 때 소속사보다는 아티스트한테 배분해주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런 IP를 활용한 간접 매출을 더욱더 이제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더 용이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불핑이 캐시카우가 되는 건 맞다. 가장 모객 파워가 크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 아티스트로 했을 때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월드 투어로 돌았을 때 모객 수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되는 거는 장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이제 트레저라는 신인 그룹, 그리고 지금 연초부터 기대감이 많이 큰 이제 블랙핑크 다음으로 7년 만에 이제 데뷔하게 되는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이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 라인업을 좀 늘리면 이제 매출의 외형 성장이 또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